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본인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요 책을 꼭 읽어보세요. 한 권 18,000원인데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한오백이라는 선생님이 쓰셨는데 한 분이 쓰신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걸 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면서 내용이 워낙 좀 세부적 내용이 방대해서 재미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저도 이거 2번 이상 읽은 걸로 기억나는데 재미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전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단 국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제 영상을 통해서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액 자산가들 예치 금액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35% 이상 급증을 했고 그 정도면 급증이에요. 왜냐면 지금 통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분위기인데 늘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천조 시장이 새로 생겼고 공모주 했다 하면 30조 40조 들어가고 CME 주식 예치금 70조 쳤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3,300까지 땡겼었고 부동산 시장 과열돼 있고 시중에 돈이 풀렸죠. 그죠? 명품 막 올해 한 해에만 지금 가격 3번, 4번, 5번 올리고 있고 포르쉐 길거리에 나오고 있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벤츠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벤츠 타시는 분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는데 옆에 벤츠가 지나가요. 벤츠 클래스, S 클래스나 E 클래스가 지나가면 딱 이래요. 야, 요새 벤츠는 외제차도 아니야. 뭔 헛소리예요. 벤츠는 독일에 있는 세계에서 인정한 최고의 차인데 본인이 못 타잖아요. 본인이 S클래스를 자유롭게 타면서 지나가면 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현실이 다가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부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경계를 해야 돼요.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부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라는 인간은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탐욕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여러분 친구,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왜 가려고 노력하셨어요? 대기업 왜 가려고 노력하셨어요? 로또 왜 사셨어요? 주식 왜 하셨습니까? 부동산 왜 하고 계세요? 공부 왜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 왜 하고 계세요? 남들보다 오래, 잘, 멋지게 살라고. 내 가족들 남들보다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깨우치신 분들은 깨우치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란 걸.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세상은 따뜻하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냉정한 곳이에요. 당연한 게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세요. 사자, 얼룩말, 악어 보세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솜 쿠션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걔네는 죽는단 말이에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한 사자무리가 새끼 코끼리 사냥을 했는데 원래 걔네가 숨통을 끊고 먹거든요. 근데 깜빡했는지 숨을 끊지 않고 먹더라고요. 그럼 그 고통을 다 느끼잖아요. 그게 잔인한가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건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감정과 현실 세계는 달라요. 그 현실 세계가 왜 그런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시중에 대선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날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겠죠. 그게 좋다 나쁘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현금을 많이 찍어내면 현금 부자가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서워서. 저도 제가 경제학도는 아니지만 제가 상식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금을 찍어내고 있고 시중에 돈이 남아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만 뒤처지는 거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정말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걔네 있잖아요. 지금 현금 부자들 돈 넘쳐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지도는 아니에요. 다 지도는 아니에요. 차는 리스가 많고 부동산도 거의 다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주식도 많이 미수 땡겨다 하고요. 비트코인은 여러 사람이 뭉친 거잖아요. 즉 돈이 풀리긴 풀렸지만 다 자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돈들이 자기 돈이 조금씩 돼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레버리지 땡겨서 자산을 샀는데 현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내 소유권이 올라가요. 파이별로. 내가 5억짜리 집을 4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럼 내게 1억이죠. 근데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럼 내게 6억이죠. 4억을 갚고 나서도 돈이 남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돈을 빌려 쓴 놈이 이깁니다. 이걸 다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댓글에다가 미친놈 소리 하시겠지만 지금은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뭐든지 간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럼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돼요. 가만히 있겠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두고 보실래요?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꼬박꼬박 월급만 모은 사람이 중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저랑 한번 지켜보시겠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을걸요? 여러분 2, 30만 원짜리 레스토랑이 예약이 안 돼요. 예?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백이 재고가 없고요. 그거 살려면, 그거 구경하려면 줄을 서야 돼요. 테슬라 살려면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요. 벤츠, 포르쉐 다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요. 국산차도 6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맞아요.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풀린 거를 땡겨다가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현금으로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 그 와중에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야, 뭔 소리야? 난 돈 안 빌려줘. 나 사채 안 해. 전세. 제가 전세 사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죠. 욕을 먹으면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전세는 뭡니까? 사금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희소한 사금융.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내 돈을 빌려준 거죠. 그 사람은 그 돈 갖다가 그 집을 샀거나 다른 일을 합니다.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망할 확률도 있지만 어쨌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즉, 지금은 남한테 돈을 빌려줄 시기가 아니라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맞게 행동하는 패턴이에요. 살아남겠다면. 자, 그런데 제 말 따라 거꾸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않고 그나마 있는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도 없이 돈이 충분히 있는데 집을 안 사고 집주인에게 빌려준다? 이건 제 상식 한도 내에서 최악의 초이스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전세를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은행에 빌려서 또 투자를 하고 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또 받아서 사업을 또 확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생각, 이 안에 무조건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 얘기하면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다 망할걸?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망한 사람은 미디어를 타요. 신문기사는 자극적인 걸 좋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얘기가 될 거란 뜻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중박을 쳤어요. 꽤 잘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쫄딱 망해서 20억을 날려먹었어요. 어느 쪽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창업해서 20억 번 사람, 20억 망한 사람. 누가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놀랍게도 망한 사람이 컨텐츠가 잘 됩니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자, 신문사는, 언론사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주식하다 3억 망했다, 비트코인으로 10억 망했다, 100억 모았다가 50억 날려먹었다, 사업했다가 20억 날려먹었다. 클릭수 쫙 올라갑니다. 왜?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나는 다행이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낫구나. 아, 난 행복하구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나요?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망했다는 사람 걸 왜 클릭해 봅니까? 그럼 또 댓글에 이렇게 달라요. 참고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꼬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 망했는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 시간에 성공한 사람 거 찾아보고 성공한 책을 더 읽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패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보고 위안을 얻습니다. 미디어에는 실패한 것만 남아 넘쳐나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 주변에는, 제 눈에는 인플레이션을 타고 자산을 증식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희생을 당하기 싫으면은 여러분은 돈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불려야 됩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눈엔 보여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 이대로 월세 올라가면 여러분 월세 내다가 돈 못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돈을 불리는 게 맞는 시기가 맞습니다.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건 알아두세요. 안 했잖아요. 남들이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뒤로 처질 거예요. 그걸 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하고 사업을 벌리고 자본에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과 상가가 생겨나고 상권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해봤자 되돌이표예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 시대에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돈 빌려서 뭔가 할 수 있진 않을까 하고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